1923년 경성시가전 4편 경성시가전의 전말 일부 1921년 3월 16일자 조선일보 경성 천지를 진동하던 중대 사건의 전말 홀로 권총으로 다수 경관을 대적하다가 큰 뜻을 품고 마침내 운명 신출기몰하게 몸을 숨기다가 경관을 만나서는 용맹스럽게 최후 일가까지 교전하다가 5명의 사상을 내이고 목숨을 마쳐 올해 1월 12일 오후 8시 40분경에 시내 종로 경찰서에다가 돌연히 폭탄을 던져서 평온한 듯한 경성은 다시금 흉흉하게 되고 신경과민한 경관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던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 당국에서 범인을 수색하던 중 그 후 1월 17일 오전 5시 시내 삼판통에서 다시 총소리가 나자 종로경찰서 타무라 형사는 현장에서 총살을 당하였고 계속하여 이맛의 종로서 사법계 주임과 우메다 동대문서 고등계 주임이 중상을 당하게 한 후에 범인은 남산을 넘어 교묘하게 자취를 감추었으나 필경에 경관의 귀에 또 들어가게 되어 22일 새벽에 시내 효제동에서 다시 발견되어 3시간 이상이나 경관과 같이 교전하다가 총알은 다하고 기운은 지나여 마침내 참사한 김상옥의 사건은 자세히 아는 바이나 보도의 자유가 없는 조선의 신문이라 검사의 손이 끝난 오늘에야 겨우 발표하게 되었기로 보도하노라. 첫 교전의 광경 경관을 사격하며 도주 혼자 몸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11명의 경관을 처치한 후 도주. 종로서에 폭탄이 터진 후로 시내 각 경찰서는 물론이요 전 조선의 경관까지 모두 밤을 새워가며 범인 수색에 전력을 다하여 나는 새도 벗어날 틈이 없게 하던 결과 위외에 전부터 비상한 주목 중에 있으나 멀리 해외 상해에 있으므로 체포하지 못하던 김상옥이 경성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뒤를 쫓아 삼판통 그의 매부의 집에 유숙하는 것을 발각하고 종로 경찰서와 동대문 경찰서에서 주임 이하 11명이 출동하여 이맛의 경부가 총지휘관이 되어 새벽 3시에 그곳을 갔으나 아직 밝기는 멀었고 날은 추워 밝기도 전에 경관은 체포하고자 하여 타무라 순사가 선두로 담을 넘어 들어가고 뒤를 이어서 이맛의 우메다 두 경부와 신하가와 순사가 문턱에 서고 그 나머지 경관은 문 밖에 서서 움직임을 기다리던 차에 타무라 순사가 달려들며 김상옥이가 단단히 닫고 자는 방의 덧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안으로 걸려서 얼른 열리지 않으므로 두 번째 여는 바람에 문고리가 빠지며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부터 육혈포 소리가 쉴 새 없이 나며 문을 열든 타무라 순사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이어서 흩뿌리는 탄창에 이맛에 우메다 두 경부도 중상을 당하여 넘어지고 범인 김상옥은 용맹스럽게 대문을 나서며 매복하였던 경관대를 뿌리치고 백설이 두껍게 쌓인 남산을 넘어 자취를 감추었더라. 500경관이 남산을 샅샅이 조사 살기 충천한 당시 광경 김상옥의 자취를 찾기 위하여 경성의 경관은 모두 출동.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17일 새벽에 삼판통에서는 이러한 대소동이 일어나자 범인은 자취를 감추었으므로 경관은 더욱 놀라며 자취를 찾은 바 마침 때는 눈이 와서 산에도 들에도 가득히 쌓였을 때이라. 그러므로 눈 위의 발자취를 따라 왕십리까지 갔으나 그 뒤에는 자취를 알 수 없으므로 경기도 경찰부를 시작하여 각 경찰서에서는 경관이 있는 대로 기마대까지 500여 명이 합하여 남산을 포위하고 왕십리로부터 양주와 고양군 뚝섬까지 포위를 하고 집집이 굴뚝까지 모조리 뒤져 보았으나 김상옥의 자취는 알 수 없으므로 경관은 거의 실망하다시피 하였는데 당시 경기도 경찰부는 총본부가 되어 밤을 새며 활동하는데 그 중에 모 경관은 여자복으로 꾸며 가지고 나가고 어떤 경관은 상제복으로 어떤 사람은 학생복으로 갖은 변복을 다하여 자동차로 오고 가고
들어오는 것은 구경만 하고 앉아있는 시민으로도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게 되었더라. 발견의 단서. 인력거로 가다가 경관의 눈에 띄어. 김상옥으로 말하면 원래 경찰의 주목이 심하던 인물인데 폭탄 사건이 발생됨에 각 서에서는 보통 때에 주목하던 사람이나 또는 외국에 있는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모조리 조사를 하였으나 김상옥의 입경은 막연히 모르고 있었던 바 교모히 출입하는 김상옥은 외부 출입 시 반드시 주의하여 움직이며 인력거를 타고 휘정을 내린 후에 밤에나 출입을 하던 바 남대문 통해서 우연히 사복 경관의 눈에 걸려 첫 번째 단서를 얻게 되었다고 전하더라. 제2차의 대격전. 수색대와 최후 일가까지. 두 번째도 또 경관을 중성 입히고 마침내 김상옥도 그곳에서 참사. 범인의 자취를 왕십리까지 따르다가 잃어버린 수색대는 거의 실망하다시피 하고 3, 4일이 되도록 책임자들은 시금을 거의 전폐하다시피 하다가 21일 밤에 수색대에서는 범인이 다시 시내로 와서 효제동 70번지에 잠복한 줄을 탐지하고 그때는 먼저 번 경험이 있으므로 각 서에 비상 수집 명령을 놓아서 비번 순사까지 모아가지고 새벽 3시에 효제동 근처는 전부를 포위하다시피 한 후에 김상옥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항복하기를 말하였으나 김상옥은 항복하지 않고 반항을 하므로 3시간 동안을 내려고 양편에서 총을 서로 쏘다가 동대문서에 근무하는 구리다 경부가 부상하고 이어서 김상옥도 유탄에 맞기도 하였을 뿐이라. 경관대는 원래 많고 범인은 혼자인데다가 총알은 다 하고 기운은 다 떨어졌으므로 마침내 그곳에서 참사하였더라. 한편으로 싸우고 한편으론 도망가며 세 채의 집을 방어막으로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까지 용감하게 싸워 굽히지 아니함. 벽장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리다 경부가 총을 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관대는 전후 좌우로 포위에 포진을 하고 동대문서 구동계 주임 구리다 경부 외 4, 5명의 경관은 그 집 문을 뜯고 집 안에 돌입한 즉 그 집 방 안에는 전으로 병풍을 치고 범인의 그림자도 볼 수도 없으며 다만 그 집에는 여자 4, 5명과 주인뿐이므로 경관들은 매우 수상히 생각하여 날카로운 눈망울로 방 안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으나 아무 이상한 것이 없던 차에 마침 벽장문이 조금씩 들먹거리는 기운이 있으므로 경관들은 마침내 그 벽장문을 열었는데 김상옥은 그 벽장 속에서 앞에는 책을 상같이 싹 그것으로서 가리고 있다가 경관의 눈에 또 들키게 되었으므로 육혈포를 쏘려 하매 구리다 경부가 먼저 준비한 육혈포를 쏘았으나 그것은 맞지 않고 김상옥의 육혈포가 터지며 구리다 경부는 오른쪽 어깨가 맞아서 현장에 엎어져서 간신히 마루까지 기어 나오고 다른 경관들도 총소리를 듣고는 밖으로 나와서 다시 총을 쏘며 체포고자 할 때에 범인은 그 집 벽을 뚫다가 발가락까지 부러뜨리고 그 옆 74번지 집을 지나 나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없으므로 다시 담을 넘어 76번지의 집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나 그 집 주인은 집에 들이지를 않고 나가기를 독촉하므로 다시 72번지 집으로 넘어가서 몸을 피하고 있는데 경관들은 그때에야 범인이 이리로 넘어온 줄을 알고 총을 쏘며 항복하기를 바랬으나 범인은 조금도 그러지 않고 서로 총알을 나누다가 마침내 참사하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눈물 짓게 만드는 피 흐르는 시신. 눈 속으로 다녀서 무릎까지 열고 부러진 발가락에서는 피가 흘러 3시간 동안이나 경관대와 총을 쏘며 싸운 김상옥의 시체는 그 후 위사와 경관의 손을 거쳐서 자기 유족에게로 인도되었는데 그는 원래 삼판동 사건이 발생한 후로는 눈이 많이 쌓인 남산을 넘어갔으므로 발은 물론이요 무릎까지 얼어서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데다가 겸하여 효제동에서 경관대를 피해 나가느라고 벽을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져서 흐르는 피는 그가 서 있던 곳마다 붉어졌고 죽은 후에까지 흘러서 총알 맞은 곳에서 흐르는 피와 함께 땅을 붉게 하였더라. 경성 시가전의 주인공 김상옥 5편
경성 시가전의 전말 2부로 이어집니다.